새해 첫 달 온타리오주 놀수역 집값의 변화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토론토 스타가 토론토 부동산 협회 보고서를 놀수역 코어 이스트와 웨스트, 북동부와 북서부 지역 등으로 나눠 비교한 자료입니다. 놀수역 코어 이스트의 단독주택 평균 거래 가격은 223만여 달러로 한 달 전보다 6% 떨어졌지만 1년 전보다는 3% 올랐습니다. 콘도는 64만 6천여 달러까지 떨어져 한 달 새 9만 6천 달러가 하락했고 1년 전과 비교해도 12만 3천여 달러 낮아졌습니다. 반대로 타운하우스는 평균 가격이 129만여 달러에 달해 한 달 새 36%, 연간 69%까지 올랐습니다. 이 지역의 10년 전 가격과 비교해보면 전체 평균은 49%가 올랐습니다. 놀수역 코어 웨스트 지역은 단독주택이 224만 달러로 한 달 새 22%, 1년 전과 비교해도 4% 상승했습니다. 반단독도 월간 18%, 연간 31% 껑충 뛰었는데 반면 콘도는 71만여 달러로 한 달 새 가격 변동은 거의 없었으나 1년 전보다는 4% 떨어졌습니다. 이곳은 10년 새 가격이 100.5% 뛰었습니다. 놀수역 북동부의 단독주택은 전월 대비 5%, 연간 15% 상승했고 반대로 콘도는 1년 전보다 6% 올랐지만 한 달 새 5% 하락했습니다. 놀수역 북서부는 대부분이 올라 단독주택이 월간 10%, 연간 6% 올랐으며 콘도 역시 한 달 새 16%, 1년 동안 12% 뛰었습니다. 10년 동안 북동부 지역의 집값은 75%, 북서부 지역의 집값은 126.8% 뛰었습니다. 이외 던밀과 던밸리 웨스트는 월간 15%, 연간도 11% 상승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온주 광역 토론토 주택시장은 거래가 다시 증가하면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조성준 온타리오주 노인 및 장애인 복지부 장관이 캐나다 한인 1호 정치인과 장관에 이어 새로운 이정표를 썼습니다. 어제 조 장관은 기존 최고령 기록을 가지고 있는 몬테 퀸터 전 주의원을 넘어서며 온주의 최고령 주의원이란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특별히 축하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지난 2일부터 이틀간 나야가라에서 진행된 온주 보수당 전당대회 개막식에서는 기록 달성에 성공한 조 장관을 축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조 장관이 무대 위로 등장하자 천여 명의 참석자들은 모두 일어나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덕포드 온주 수상의 지도력과 평생을 함께하며 선거와 의정 활동을 지원해준 아내, 그리고 보수당원과 한인 사회가 없었다면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다며 앞으로 더욱 노력해 더 나은 온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존중받는 한인 정치인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김남수 초대 외환은행장은 조 장관의 물밑 노력으로 주류 판매가 현실로 다가왔다며 한인 정치인이 왜 필요한지를 몸소 보여줬다고 전했습니다. 1967년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로 이민, 접시닦기와 청소부 등으로 일하다 토론토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교육학 박사과정을 마친 조 장관은 1991년 한인 최초로 토론토 시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한 후 내리 8선에 성공했습니다. 2016년엔 온주 보궐선거에서 한인 최초로 퀸스파크에 입성했고 18년엔 한인 최초의 장관에 임명됐으며 2022년 3선을 기록 총 11선 당선이란 기록도 세웠습니다. 티프 맥클레임 연방중앙은행 총재는 금리를 올리고 낮추는 통화정책으로 주택 공급 부족이란 근본적인 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통해 어느 정도라도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에 맥클레임 총재가 통화정책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맥클레임 총재는 주택 구매력이 중요한 문제인 건 알지만 주택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지 않는 한 금리 정책만으로 오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재는 구역 제한이나 승인 절차의 지연, 불확실성,
숙련된 인력 부족 등 여러 이유로 인해 수년간 주택 공급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인구가 급증하면서 주택난은 더 가속화됐다며 통화 정책이 해답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총재의 이런 발표에도 업계 관계자들은 높은 금리가 대출 금리와 모기지 금리를 높이고 신규와 임대주택 건설 감소로 이어지는 요인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캐나다 전국의 집값은 불과 4년 만에 35% 넘게 폭증했고 모기지 이자는 1년 새 31% 증가했으며 임대료는 끝없이 치솟고 있습니다. 2019년 전체 가구의 60%가 콘도를 구매할 여력은 있었는데 이 비중은 지난해 45%로 급락했고 단독주택 구매력 역시 26%로 크게 줄었습니다. 어제 총재는 주택시장 활동을 고려하기는 하지만 정책 결정은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돌아가는 길은 느리고 험난할 것이라고도 내다봤습니다. 통화 정책이 단기적인 가격 변동을 막을 수 없는 한계가 있고 금리 변경이 경제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데 일반적으로 1년 넘게 걸린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어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건 금리가 아니라 인구 증가와 생산성 증가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총재는 금리 인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으나 언제 내릴지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고용시장은 식어가고 있지만 새해 들어 다수의 직장인들이 이직을 고민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직장인의 42%가 올 상반기에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Z세대의 67%가 이직할 계획이며 밀레니얼 세대의 57%도 이직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직 이유로는 급여가 더 높은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고 승진이나 개발 기회에 이어 직원 복지와 업무 유연성 등이 꼽혔습니다. 이직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현 직장의 업무 유연성과 성취나 만족감, 일한 만큼의 충분한 보상입니다. 기업들이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수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해선 경쟁력 있는 급여 수준과 복지, 유연성 등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는 조언했습니다. 혼다 자동차가 에어백 센서 결함이 있는 차량 6만 7천여 대를 리콜했습니다. 대상은 2020에서 2022년형 아큐라 MDX와 RDX, TLX, 시빅, CRV, 오디세이, 어코드 등으로 조수석 에어백 센서에 생긴 결함으로 무게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성인이 아닌 경우에도 충돌 시 에어백이 팽창해 체구가 작은 성인이나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혼다는 리콜 대상 차량의 1%에 이런 결함이 있을 걸로 보인다며 운전자는 SRS 경고등을 모니터링하고 SRS 경고등이 켜지면 바로 혼다 또는 아큐라 딜러샵에 연락해야 하며 자비로 수리한 경우엔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온타리오주 리치몬드일의 한 가정집에서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제 오전 11시 30분 거주민의 안전을 확인해달라는 전화를 받은 욕지역 경찰이 노스레이크 로드와 베이비 애비뉴에 있는 가정집에 출동해 들어갔는데 집안에서 이미 숨진 시신 2구가 발견됐습니다. 이들의 성별이나 사인, 관계 등을 공개하지 않은 욕지역 경찰은 용의자가 없는 단독 사건으로 간주하고 며칠 안에 부검을 통해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목격자나 이번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주민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이 주택에 은퇴한 노부부가 살았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앞서 또 다른 가정집에서도 시신 3구가 발견됐는데 이 역시 단독 사건으로 보고 조사 중인 경찰은 아직까지 추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온타리오주 주민 10명 중 8명이 먹거리와 몰기지, 임대료 등 기본 생계비에 밀려 충분한 은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 44%는 생활비 상승 탓에 은퇴 자금을 모으기 시작하는 것조차 버겁다고 답했고 20%는 은퇴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었으며
61%가 연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금융 전문가는 과거에도 은퇴 자금은 문제였지만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지금은 젊은 층은 물론 은퇴를 앞둔 연령층에서 저소득 가구까지 이들 모두가 가계 살림이 허덕이며 노후 자금은 생각지도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서민에겐 소액이라도 노후 자금은 배부른 소리이고 앞으로 이 문제가 지속되면 노후 자금이 부족한 고령자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를 위한 유권자 등록이 이번 주 토요일에 마감되면서 아직 신고나 신청하지 못한 유권자들은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선미 재외선거관은 이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사흘 동안 갤러리아 소녀점에서 오후 5시부터 밤 8시까지 순회 접수를 추가로 받기로 했다며 접수처에 올 때는 반드시 여권 번호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순회 접수 이외에도 인터넷과 전자우편, 총영사관 방문, 우편을 통해 등록할 수 있으며 접수증 등을 토론토 재외선관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메시지로 보내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제공해주는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재외선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재외선거 안내센터로 전화하거나 이메일로 보내며 투표는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총영사관에서 29일에서 31일까지 한인회관에서 진행됩니다.